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 그러니까 1일부터 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연일 최대 규모의 군용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ADG로 보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만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이 국경절 당일인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16 전투기 28대,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4대, H6 폭격기 4대, 이렇게 모두 38대를 대만 ADG에 진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도 낮 시간에 제16 전투기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모두 이렇게 20대가 대만의 본섬과 또 서남부의 프라타스 군도, 그래 둥샤 군도라고 그러죠. 이 사이를 비행한 데 이어서 밤에 또다시 19대가 비슷한 경로로 이 대만 ADG를 위협했습니다. 이날 동원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만 무려 39대입니다. 이런 도발은 일요일인 3일 낮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에는 제16 8대, 그리고 수호이 34대, YASW 2대, 그리고 KJ 500 2대 모두 16대가 대만의 ADG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또 월요일인 4일 낮에도 역시 34대의 J16과 12대의 H6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쉬운 2대입니다. 쉬운 2대의 전투기들이 대만의 ADG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도 또다시 J16 4대가 대만 서남부의 ADG를 비행했습니다. 결국 4일에만 무려 쉬운 6대의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동원된 셈입니다. 이렇게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동원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의 수는 무려 149대입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대만 서남부 ADG에서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이번 무력 시위 규모는 대만 국방부가 작년 9월부터 이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한 대만 주변 활동 동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난 6월 15일 28대의 군용기가 대만 ADG에 진입한 것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ADG 진입에 초계기를 투입해서 퇴거를 요구했고 방공 미사일망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역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왜 자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대만을 향해서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했을까요? 일단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이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연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앙통신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국경절 경축 행사를 벌이는 대신에 초점을 대만 공역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국내의 강경 애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만의 강경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대만이 오는 10일 중华民国 건국 110주년 기념일에 국산 미사일을 포함한 자국 무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이 차잉잉원 대만 총통에게 도발적인 연설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중국의 국경절이라는 건 뭐냐면 마오쩌둥이 장제스가 이끈 이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1949년 10월 1일 베이징天安门 망루에 올라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는데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입니다. 물론 이 중국의 국경절에 애국주의적 분위기 결집을 위해서 그런 도발을 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것보다는 바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항공모함들이 대만 동남부 마시에 부근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초유의 대규모 전투기 발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 국방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사황 연구원도 젠16 같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서 앞으로 이들의 대만 ADG 진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 의미 외에 군사훈련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4일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의 무력 시위가 중국 본토의 여러 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했고 또 야간 작전까지 수행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인민해방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앞으로 미 연합군이 훈련하고 있는 대만의 남동쪽 방향으로 더 진입을 하면서 이 바시해협의 미군을 직접 겨냥한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남동쪽 진입은 이 대만 공군의 피로감을 심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도로 항공모함을 동원해야 하는 이 군사훈련이 어느 정도길래 중국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결집해서 군사훈련을 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항공모함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인민일보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아시아로 파견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이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기적 기회주의자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던 것 같이 이익만 취한 뒤에 물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과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하나의 움직임에도 민감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이 항공모함들의 군사훈련에 경악했을 법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항공모함들의 군사훈련 규모가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USNI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의 함정들이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항공모함 등 전부 17척이 동원돼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칼 빈슨 항공모함을 포함해가지고 이지스 순양함인 사일로와 레이크 챔플레인,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인 설리반과 체이퍼, 이런 6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포함해가지고 구축함 디펜더, 호위함 켄트, 그리고 군수지원함인 포트 빅토리아, 또 급유함인 타이드 스프링, 이렇게 5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이동에 동반을 했던 호위함 에버리첸, 그리고 캐나다는 헬리팩스급 호위함 유니펙, 뉴질랜드는 안자급 호위함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인 이세와고 이지스 구축함인 키리시마, 호위함 야마기리 같은 모두 6개 나라 17척이 훈련을 벌인 겁니다. 일단 이 규모만으로도 중국을 충분히 압도하고 남을 겁니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2척에다가 미국의 항공모함 2개 것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같은 이런 무려 3척의 항공모함에다가 전통형 항공 갑판을 갖춘 헬리콥터 항공모함 1척에 이지스함 같은 방공함 8척까지 함께하면서 해상 전투훈련을 벌였으니까 이거 사진으로 봐도 참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 이 중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위치도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인데요. 이게 바시해협 부근입니다. 이건 사실상 남중국해에서 이들이 연합훈련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신경을 고추 세우고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들이 대거 대만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 심지어 미 연합군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비행을 했다는 것은 미 연합군과 실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가상해가지고 비상출격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런 도발이 미 연합군에게는 별 의미를 주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널드 레이건 함에 탑재된 함재기만 80여 대이고요. 칼 빈슨 함에 실려있는 전투기도 80여 대 이릅니다. 둘만 합쳐도 160대죠. 여기에다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도 F-35B 36대가 실려 있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은
이번 해상훈련에서 실제로 공중비행을 하면서 유용을 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압도적 위력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 칼빈슨함은 이 훈련에 돌입하기 직전에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2주간에 걸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일까지 오키나와 남방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는 이 방공전과 대잠전, 해상보급 및 통신훈련들이 실시됐는데요. 이 훈련에는 미국의 칼빈슨함과 레이크 챔플레이, 그리고 체이퍼, 라파 한록 등이 참여했고요. 일본에서는 초카이, 이카즈키, 기리시마, 야마기리 등의 함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은 중국을 향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이 오키나와 남서쪽 마시협 인근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항공모함 4척에 13척의 방공함까지 훈련한 것만 해도 벅찬데 남중국해에서 또 다른 군사훈련도 진행된 겁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오키나와 남쪽에서 미국의 두 항공모함들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CSG-21 그룹의 리치몬드 함은 베트남 호위함인 딘티엥 호항하고 통과훈련을 실시한 후에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연안에서 열리는 5개 나라의 방위협정 훈련인 버사마 골드 21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CSG-21 그룹의 다이아몬드 함도 현재 남중국해에서 호주 방위군과 함께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호주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캔버라하고 호위함인 안작 그리고 보급함인 시리우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 캔버라 항공모함 군단이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대만의 동쪽에서는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항공모함 4척과 방공함들이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고요. 또 남쪽에서는 호주군의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하고 전투함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혼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연합 상륙 작전 훈련이 이 카만닥 21인데요. 이 카만닥 21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리핀 수빅만에서 매년 열리는 정기적 훈련인데 올해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일본 육상자위대까지 함께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에서는 수륙기동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나흘간의 군용기 149대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시킨 것에 대해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는 무력 시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경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도 함께 피력을 한 겁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어서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대만이 충분한 자기 방어 역량을 유지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간 겁니다. 아마도 중국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중국해는 뜨겁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데서 사소한 충돌로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남중국해 상황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